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빨리 내란 종식부터 서둘러야 된다. 그 시작이 한덕수 등등 이 국무위원들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개헌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개헌으로 국민의힘이 또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어느 만평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거 좀 국민의 힘, 그러니까 개헌을 사실 너무나 힘들게 넘어왔던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대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어제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도 논의를 하고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갖고 있는 이제 진정성과 고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에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들에게 좀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어제 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내란에 맞서 싸웠던 민주 세력과 그리고 내란을 옹호했던 극우 쿠데타 세력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이 개헌 테이블에 나란히 앉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네. 저는 그 논의 테이블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가 생겨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없이 사실은 내란을 지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옹호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어떤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헌에 동의할까? 그러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했을 때 큰 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87 체제를 뛰어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과 다급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내란 종식 뭐 혹은 뭐 내란 척결 뭐 이후에 좀 새로운 정부에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네. 이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이 함께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우원식 의장의 이 개헌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속셈이다라고 약간 뇌피셜을 펼치면서 예. 폄훼를 했잖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개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한동훈식의 어떤 내용이 아닌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는 네. 좀 이렇게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개헌 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고 사실 이제 개헌보다 지금 뭐 사실은 대선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나오고 있고 김문수 장관도 오늘 장관직에서 내려와서 국가 어려운 부분 해결 책임감에 출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윤상현 의원도 가서 어머. 포옹을 해주고 응원하는 시간도 있었군요. 조금 전의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저기까지 뭐하러 가셨을까요, 윤석열 의원은? 구구가 지지한다 뭐 이런 건가요? 납득하기 모르겠습니다. 어려운데. 국민 통합 시대 이걸 외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뭐 14명, 15명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네, 그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반성을 하겠다라는 신용이라도 하려면 네. 이번 대선에 저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난 2024년 불과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예. 2024년 1월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당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과 뭐 1년여 전에 얘기했던 네. 거네요. 그러면 당대표가 한 약속,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당대표가 한 약속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네. 네.
그 입장을 제가 탄핵이 됐던 4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국민의힘 어떤 승복의 메시지도 없었고 뭐 반성의 메시지도 사실 없죠. 오히려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찾아와가지고 네. 면담을 하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독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 속의 여러 가지 망언들을 관저 바깥으로 세상으로 옮겨주는 뻐꾸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보궐선거 비용이 5천억 넘게 든다고 하고 그리고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가 진행되면요. 특히 교섭단체들은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가 끝나면 선거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을 받아요. 저는 내란 정당에게 수백억 거의 천억에 가까운 돈이 네. 국민의 혈세로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 지원되는 것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뭐 사실은 이 국민의힘 주자들 무슨 낯으로 이제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인데 아직까지 파면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낯으로 후보로 나오냐 이런 지적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후보들이 나오면 과연 어떤 또 평가를 할까? 이건 좀 뭐 자명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민의 후보들 사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만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돈 얘기 들으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윤석열 한 사람의 이 내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또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좀 국민들이 평가를 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네, 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난 3년 동안 뭐 세수펑크에 돈이 없어서 뭐 재정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네. 내란 세력의 이 내란을 옹호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출마를 또 했다.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또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했고 이제 민주당 주자들도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바라고 있을 텐데 이번에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 조기 대선의 이제 국민들의 바람 이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안 그래도 그 원래 이제 주셨던 질문지에 네.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시대 정신. 그러니까 그냥 개별 해야죠. 후보들이 네. 사실은 뭐 누구를 막으로 나왔다, 뭐 누구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걸로는 저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오히려 우리가 상대를 어떤 적대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차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윤석열을 통해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 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독해의 능력이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출하는 답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독해 능력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까지를 제출할 수 있는 네.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국의 저런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가 혁신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어떤 극우 세력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지,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등장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뭐 야권 여권을 통틀어서 뭐 이제는 여권이라는 건 없지만 네.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야권을 통틀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은 많지만 과연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 정책적인 면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뭐 누구 안 돼야 되니까 내가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걸러낼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세력, 이른바 내란 잔당,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과연 내란 세력 이 청산,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잘하겠느냐.
뭐 이건 또 자명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특검법 이런 것들 올라와도 다 안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최상목, 한덕수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앞으로 행사할 걸로 보이니까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정권 바뀌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란 이 종식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반드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내란 세력은 그냥 정권 교체를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수준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사라져야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이런 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들까지 반드시 네.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음. 그리고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네. 자기는 국회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당사로 모았던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였는지,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 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과연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근본적인 물음도 나오는 것이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